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달러 환율 내려간다고 했었죠. 분석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런 댓글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환율 투자를 다른 유튜버 말만 믿고 해서 처음에는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손실이 큽니다. 만회하고 싶습니다. 마술사님 말 듣고 아들 유학경비 환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손실 안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방앗간님 영상대로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3개를 연달아 달아주셨어요. 이분 말 98% 적중 인정, 연기금 가서 환율 파트 맡아서 운영해야 함, 초봉 5억에 성과급 500% 적당함. 초봉 5억이면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70%만 맞춰도 전문가인데 98% 맞췄으면 신. 귀하가 3%나 9시 뉴스 경제 파트에 안 나가는 게 신기함. 실제로 제 분석을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시중은행 환율 파트에서도 많이 봅니다. 고액자산가들 담당하는 PB들도 그렇고요. 아무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호평과 칭찬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경제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환율이 혼돈의 카오스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러 환율 분석할 때 검은 선이라는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검은 선의 특징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채널 들어가셔서 환율 분석한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을 올렸던 게 1월 18일이었는데 당시에 사용했던 마지막 데이터 기준이 1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검은 선의 모습, 특징은 첫 번째, 검은 선이 빨간 영역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두 번째, 검은 선이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제 결론은 뭐냐? 얼죽숏. 환율은 계속 더 빠질 것이다 였습니다. 이 영상이 2월 9일 목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어제 날짜 기준에 환율 차트를 가져왔고요. 1월 13일이 여기 보시는 파란색 화살표예요. 이때 이후로 저는 계속 환율 하락 의견을 주장했다고 했는데 어제 환율이 1260원대까지 올라섰거든요. 여기 위치와 비교했을 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틀린 거죠. 하지만 1월 13일 이후의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2월 3일까지 여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저의 숏 의견이 아주 멋들어지게 적중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딱 하루 2월 6일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환율이 23원이나 폭등했던 날. 그리고 마지막 구간 2월 7일과 어제 2월 8일 여기 두 개였죠. 환율이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너 틀린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구간을 3개로 나눈 이유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에 따라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영상 올린 다음날 환율은 6원 하락했고요. 마술사의 시장 읽기, 이거는 제 블로그 이름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마술사의 시장 읽기 치면은 바로 제 블로그가 뜰 거예요. 그리고 후원자용 글이라는 건 후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 5회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원달러 환율, 삼성전자 주가 분석, 미국 주식 시황, 비트코인 시황까지 제가 올리고 있는 비공개 글을 의미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역시 블로그에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검은 선 때문에 요즘 잠을 설치고 있다. 검은 선이 며칠째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내성이 생긴 거 아닐까? 슬슬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다가온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검은 선이 여기서 살짝 꼬투리가 들리면 원달러 환율도 바닥을 찍고 유턴한다는 거예요. 일단 숏배팅 화살표는 그대로 둔다. 겉으로 드러나는 환율 변동만 보고 있으면 이런 속사정을 절대 알지 못한다. 똑같은 환율 하락이더라도 속사정을 아느냐 모르냐는 천지 차이다. 17일 검은 선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상승 전환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 아닐까? 18일 환율은 1원 하락했고요. 검은 선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행선을 이어갔다. 진짜 환율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닌지 두렵기까지 하다. 11월과 12월에는 환율이 고작 0.5원만 하락해도 검은 선이 놀이동산 후룸라이드처럼 쭉쭉 빠졌었다.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얼죽숏 의견을 유지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매도 국면이다. 무슨 얘기냐면 검은 선이 빨간색 영역 이렇게 아래를 뚫고 나왔다는 것은 블랙스원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엄청나게 과매도 국면, 저평가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가 중점을 두는 건 뭐라고 했죠? 단기 움직임, 검은 선에 저는 기반을 둔다. 19일 첫 번째 희소식은 검은 선이 평행선 모델을 깨고 아래로 약간 꼬투리가 내려갔네요. 숏배팅 화살표는 그대로 둔다. 20일 검은 선은 역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숏배팅 유지. 설 연휴가 끝나고 25일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 기억하세요. 검은 선이 하락하지 못하는 것에서 상승하지 못하는 것으로 초점을 바꿔야 할 것 같다. 26일 검은 선은 역시 평행선을 그렸다. 만약 침묵을 깨고 아래로 꼬리를 내려버린다면 1200원도 깰 수 있는 메가톤급 신호가 될 것이다.
어쨌든 검은 선이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숏배팅은 그대로 유지한다. 27일 환율은 조금 올랐고요. 역시 검은 선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검은 선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일종의 무력 시위 아닐까. 확실히 지난주부터 환율의 일일 하락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역시 검은 선은 평행선을 그렸다. 문득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은 선이 조만간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느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것이다. 1월의 마지막 날 환율은 4.5원 상승했습니다. 검은 선은 평행선을 그렸다. 주목할 점은 나머지 3개 그래프에서 선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는 지금 보시는 요 검은 선 그래프 요거 말고도 비슷한 형제 그래프를 3개나 더 플러스 알파로 등장을 시킵니다. 동시에 올라오는 신호가 포착이 됐었다는 거예요. 이를 종합해보면 환율이 슬슬 바닥을 찍는다는 신호 아닐까? 2월 첫째 날 역시나 검은 선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 나머지 3개 그래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검은 선도 곧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내심 불안했지만 검은 선이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숏배팅을 밀어붙인 그 대가는 아주 달콤했습니다. 2월 2일 환율이 11원이나 빠진 거예요. 10원 넘는 환율 등락을 맞춘 건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 3일 연속 맞는 거랑 비슷한 성과다. 딱 4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 검은 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죠. 두 번째, 검은 선은 오늘도 평행선을 여기 그렸다. 세 번째, 1월 25일 글에서 검은 선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으로 초점을 바꿔야 할 것 같다라고 썼다. 네 번째, 숏배팅은 그대로 유지한다. 검은 선이 크게 내려오지 않아도 이제는 크게 올라오지만 않는다면 계속 숏배팅을 밀어붙이겠다. 과거보다 눈높이를 많이 낮추겠다. 이런 뜻이었죠. 이제 준비하세요. 2월 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환율이 9원이나 상승을 했어요. 대박 사건이 터졌으니 검은 선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꼬리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를 엄청난 고민에 밀어넣는다. 환율 하락 의견을 이어가기에는 검은 선이 소폭이라도 꼬리가 들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환율 강세 의견을 밀어붙이기에는 검은 선이 상승세가 워낙 작았을 뿐더러 이제 겨우 하루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애매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장장 3달 넘게 이어온 환율 하락 의견을 오늘부로 걷어들인다. 그렇다고 당장 환율 상승 의견으로 돌아선다는 뜻도 아니다. 하락도 상승도 아닌 의견 보류, 관망 자세를 취하면서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월요일 환율은 23원이나 급등을 합니다. 하루 전 숏배팅을 걷어들이길 정말 잘했다. 물론 환율 상승 의견으로 바꿨다면 오늘 초대박을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만약에 이날 제가 환율 숏 의견을 유지했다면 엄청난 피해를 볼 뻔했죠. 환율의 세계에서 10원도 아니라 20원 넘는 변동폭을 틀리는 거는 주식으로 치면은 한 하한가 11연속 맞는 거랑 비슷합니다. 검은 선은 슬슬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나의 의견은 뭐냐? 롱도 숏도 아닌 의견 보류 자세를 취하며 며칠 더 지켜볼 생각이다. 롱 배팅을 하려면 검은 선이 조금만 더 올라와줘야 한다. 환율 급등은 나머지 3개 그래프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 설령 오늘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다고 해도 환율이 크게 하락하기 힘들다는 징후를 며칠째 말해주고 있었다. 또 준비하세요. 그리고 화요일 환율은 2.5원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중대 발표가 나옵니다.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다. 검은 선은 부드럽게 유턴하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원래는 검은 선이 조금만 더 올라온 다음에 의견을 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만 그리는 날이 많았죠. 이걸 감안해서 환율 상승 의견을 내세워도 괜찮다는 판단이다. 언제부터? 화요일부터. 단 환율 상승세는 단기에 그칠 확률도 높은 상황이다. 국내외 수요가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영상 후반부나 못 다룬다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가려면 며칠 더 의견 보류를 유지하며 간을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월요일과 화요일 나온 검은 선에 요 상승세를 외면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어제 환율은 5원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딱 하루치의 성과만 놓고 보자면 적중한 셈입니다. 길게 보자면 저는 작년 11월 1일 이후에 환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달러를 빨리 파세요 라고 주장을 해왔고 멋들어지게 적중시켰죠. 그러던 게 2월 3일 날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숏배팅을 걷어들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딱 이틀간 간을 보다가 2월 7일 화요일부터 롱배팅 달러는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이거는 여기 적어놨다시피 환율 추세의 변곡점 판단 여부랑 긴밀히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떨린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판단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자, 검은 선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를 짜보죠. 검은 선 앞에 놓인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빨간색 영역에 진입하는 경우, 두 번째는 상승을 하되 빨간색 영역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도로 고꾸라지는 경우. 왜 그러냐면 빨간색 영역의 모서리, 즉 경계선이요, 검은 선 입장에서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검은 선의 하락이었죠. 검은 선이 이내 하락으로 돌아선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 보시는 검은 선의 영역 미진입 시나리오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되느냐? 검은 선이 며칠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추가 상승한다면 이 검은 선도요, 빨간색 영역에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검은 선이 상승해서 빨간색 영역에 막 진입했을 때, 이때쯤 환율 강세 의견을 내세우는 게 리스크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틀 전에 환율 강세 의견, 롱 의견으로 바꿨잖아요. 여기 나온 검은 선의 상승세를 외면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검은 선 덕분에 3달 내내 초대박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검은 선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 환율은요, 절대로 모든 사람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일각에서는 환율이 강세 추세로 돌아섰다, 이제부터 1,300원, 1,400원대까지 원웨이로 쭉 올라갈 것이다,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전망과는 반대로 환율이 이내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의 롱 의견도 역시 틀리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리스크는 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검은 선도 언젠가는 상승을 하되 빨간색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역시 하락으로 돌아서고 말 겁니다. 결국 저에게는 뭐냐, 검은 선이 가리키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한 가지 밑밥을 좀 뿌려두고 싶은데요, 지금은 환율 변곡점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검은 선은요, 사서삼경에 나오는 중용을 마치 강요하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지금 섣부르게 의견을 바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령 제 의견에 틀릴지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얘기죠. 환율 하락 3개월째 마쳤으니까 조금 양해해 줄 수는 있겠죠. 여기서 끝내면 섭하실 것 같아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2단계 분석 큰손 수급 그래프죠. 지난 환율 분석 영상에서 숱하게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큰손 수급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역외 헤지펀드, 그리고 국내 시중은행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달러 수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여기 보시는 녹색선입니다. 녹색선이 내려온다는 건 달러를 판단 얘기예요. 즉 큰손들이,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죠. 반대로 녹색선이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건 이들 큰손들이 허겁지겁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상황을 볼까요? 연두색선이 거의 정점에서 바닥까지 쭉 미끄러졌죠. 그리고 이 시기는 달러가 11월 달부터 쭉 내려앉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선이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데, 이건 제가 뭐라고 했죠? 리미트를 걸어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즉 이 부분은 실제로는 녹색선이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큰손들이 달러를 지독하게 팔아대고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계속 추가 하락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1월 13일 이후에 2월 8일까지 녹색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 빨간 선 내부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하락하다가 바닥권을 기어갔어요. 그러더니 이번 주 들어서 약간 이렇게 좀 들뜨는 상황입니다. 즉 이 큰손들이 달러 숏을 끝내고 롱으로 돌아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즉 녹색선 꼬다리가 올라온 부분과 지난주 금요일부터 환율이 급등한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뜻. 녹색선이요, 지금부터 하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 주기만 해도 저의 달러 강세 의견은 합리화 되는 거죠. 먼저 보여드렸던 검은선 그래프도 아무나 못 만들어내지만 지금 보시는 녹색선 큰선 그래프는 더더욱 아무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역외 헤지펀드 수급을 알기 위해서는 고액을 지불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구독해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국내 시중은행 딜러들이 어떤 포지션을 오가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인맥이 필요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녹색선 하나를 그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수급 분석을 통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현재의 환율 추세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큰선 수급을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역외 헤지펀드 수급인데 1월 13일 이후에 어제까지 수급 궤적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빨간 선이 계단식으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외국에서는 원달러 환율 플레이에 있어서 달러를 계속 내다 팔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작 원달러 환율은 지금 치솟고 있죠. 결국 외국 수급과 이 국내 원달러 환율 둘 사이에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최근에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었던 데에는 연두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 국내 은행권에서 달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연두색선은 최근까지 계속 평행선을 그리다가 요 며칠 전부터는 살짝 꼬투리가 들뜬 상황입니다. 요 들뜬 정도가 정말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다? 매도 플레이를 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들떴다는 것은 이거를 한 방에 역전시키는 매수세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즉 국내에서는 1230원대, 1220원대를 축으로 강력한 달러 매수 대기 수요가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그 수요가 수요업체에서 나왔건 아니면 달러 숏플레이 청산에 의해서 나왔건 아니면 역외 송금 수요든지 간에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진 결과 이번 주 30원 넘는 폭등세로 귀결이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요 폭증은요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목격되는 현상이었어요. 이건 확대해 보니까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게 보이죠. 국외에서는요 빨간 선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고 전혀 상승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결국 원달러 플레이에 있어서 외국에서는 달러를 팔고 있고 국내에서는 달러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파워가 셌던 건 당연히 국내 수요였죠. 이 두 개 그래프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둘 사이에 분화 현상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짧게 봤을 때는 작년 11월부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작년 여름 8월 이후부터 두 개 선의 궤적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빨간 선이 내려가면 연두색 선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똑같이 내려갔어요. 빨간 선이 올라가면 혹은 연두색 선이 올라가면 나머지 선도 이렇게 보조를 맞춰줬어요. 그런데 2월 달부터 둘 사이에는 엇갈림 현상,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의 추세, 즉 환율 하락 추세를 완전히 뒤엎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큰손 수급 그래프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우리의 관건은 검은 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꼬투리가 살짝 들린 녹색 선 그리고 빨간 선과 연두색 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어제 수요일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녹색 선은요 큰손 수급은 환율 롱 의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검은선 그래프 그리고 큰손 수급 그래프는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제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